안녕하십니까. 기본 핵심 압축 이론 강의 시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요 강의는 여러분 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해 드리는 부분을 읽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기출을 풀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기본 압축 강의 및 기본서 하고 기출 뽀개기 교재 및 강의 요것만 가지고 9월달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 자료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 민법은 한 80점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자, 민법 총칙하고 있고요. 대리 중에서 이제 마지막 무권 대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 문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자기 아파트 매각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을은 대리권이 없죠. 근데 을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병에게 그 갑소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보통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건 대리권은 없는데 대리행위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무권 대리는 광의의 무권 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 밑에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생기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그런 걸 표현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주로 계약의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이 하는 그 법률 행위가 99% 계약의 무권 대리가 기본이고요. 다만 단독 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예요. 없는 단독 행위는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 이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여기 하나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권대리 하게 되면 협의의 무권대리, 그 중에 계약의 무권대리 먼저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갑이 을에게 아무런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하고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갑을 위한 것으로 표시한 거예요. 대리권은 없고 대리행위는 했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소유 A 아파트를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을이. 자, 일단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갑에게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갑이 이 행위의 결과, 예를 들어서 이 A 아파트가 1억짜리인데 을이 헐값에 팔아먹는 경우 3천만 원. 또는 2배를 받고 파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억짜리를 3천에 팔았다면 갑은 길길이 뛰겠죠. 나 이거 도저히 인정 못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추인 거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2억에 팔았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요즘 같은 때 특히 부동산 팔리지도 않는데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지고 2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1억짜리로. 아, 갑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걸 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의 무권 대리는,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돼요. 본인에게. 그것도 처음부터. 반대로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하느냐, 추인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갑에게 유효냐 무효냐가 확정이 돼요.
확정. 추인 여부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에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해야 확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하기 전에는 불확정이란 말이죠.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불확정적 무효. 요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요게 일단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를 이해할 때는 요게 일단 세팅이 딱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추인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추인 거절은 잘 안 나오냐? 이것도 잘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추인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최고라고 합니다. 본인한테 추인할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고. 나아가 요 경우 병의 입장에서는 1억짜리를 2억에 샀다면 손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병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철회. 이렇게 협의 문건들이, 특히 계약에 있어 협의 문건들이 돼서 우리 민법은 정리합니다. 첫째,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다. 그리고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주고 있고, 반면에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고 있다. 당연히 추인 거절하고 최고 철회, 이거를 집중해서 물어보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다가 본인이 추인을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본인에게는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근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야. 즉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라. 을이 서류를 얼마나 정밀하게 위조했는지, 뭐 갑의 신분증이라든가 등기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인감이라든가 정밀하게 위조했는지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자, 이럴 때 을이 책임을 지도록, 그게 135조 무권대리 책임이에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덩어리, 계약의 무권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여기 아주 대단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계약 무권대리가 어떤 건지 간단히 확인하고, 그리고 표현대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었다, 아파트를 몰래 팔아먹었다, 그중 이제 후레자식 놈 하나 생각해 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하는 거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아버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 행위를 통해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여기 이제 전형적인 계약의 무권대리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 계약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아요. 왜? 대리권이 없으니까.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유동적 무효예요. 즉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다.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단 말이죠. 반대로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때까지는 유동적이니까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추인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문장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본인의 추인.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 원칙이에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란 말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뜻이야.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효력이 없다예요. 자, 이때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그 무권대리 행위, 즉 불확정한 행위에 관해서 그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겠다, 발생시키겠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 의사표시. 그리고 이 추인은 일방적인 거예요. 즉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할 때는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때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땅하고 건물을 같이 팔았는데 무권 대리 행위로 본인이 건물만 추인했다. 안 돼요.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근데 기간을 10년으로 했다. 근데 본인이 5년만 추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이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 전부를 추인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전부를 추인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다만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추인 자체가.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는 거.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누가 추인하는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죠. 다만 본인이 파산하면 파산 관제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사실, 즉 본인이 추인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본인이 추인을 할 때 꼭 반드시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 132조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대법원은요. 을이 다시 그 부동산을 정한테 팔았어요. 이 정 뭐라 그래요?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첫째,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는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A,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무상승,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단서는 어떤 의미냐면,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 행위가 1월 10일 날 있었는데, 1월 10일 날,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1월 15일 날 추인을 했어요. 근데 그 추인했다는 것을 병이 1월 20일 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병은 갑이 추인을 한 1월 15일부터 자신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월 20일 요 사이에 본인이 이미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상대방한테 추인했다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보겠습니다. B.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했을 때, 즉 무권 대리인에게, 좀 나오게 된 게 요거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는 추인 효과를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어요. 원래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처리를 못해요.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처리를 못하고,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해요. 추인과 철회는 그 결과가 완전 정반대예요.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요.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추인과 철회는 양리 불가능해. 이때 우리 대법원은 먼저 한 게 우선해요. 추인을 먼저 하면 철회를 못하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을 못해요.
그 예외가 이거예요. 어떤 경우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근데 상대방이 아직 그 추인 사실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니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형성권이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미음, 추인을 했다. 효력이 생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기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제3자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지만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이해해 봅니다. 갑수요 부동산의 을이 병한테 1월 10일 날 팔았어요. 근데 갑이 그 부동산을 정한테 1월 15일 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은 1월 20일 날 추인을 해버려요. 그럼 소급하잖아요. 그럼 딱 보더라도 병하고 정이 충돌하잖아요. 그죠? 이중매매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추인을 해서 소급표가 생김으로써 제3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때의 제3자,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매매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중매매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정의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133조 단서에서 말하는 요 제3자란 13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첫째, 본인과 거래한 자. 본인과 거래한 자. 두 번째,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 합치면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로서 뭘 갖춘 자? 등기를 갖춘 자. 이게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보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연히 제3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조문에서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건물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이 그 건물을 정액에 팔고 등기까지 해줬는데 그 다음에 갑이 추인을 했어요. 이럴 때 정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추인은 대리권을 사후에 수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유효가 될 뿐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아까 추인은 명시묵시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뭐 비읍은 됐고 시옷 추인이 아닌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추인이 아닌 거 잘 나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놈이 몰래 팔아먹었다는 걸 알았어. 자, 알면서 장기간 방치 또 무권대리행위는 서류 등을 위조하다 보면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 행위가 되는 게 많아. 자, 이때 본인이 형사 고소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깔려 둔 경우 무권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깔려 둔 경우 이게 추인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대법원은 추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무권대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부동산을 팔아먹는 아들놈을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깔려 둔 거, 장기간 방치한 거
이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인은 요 정도. 추인 거절.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에게 확정적 무효로 하는 거죠. 자, 이 추인 거절에서는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되는데, 하나 조심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해요. 땅을 몰래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사망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무권 대리인 요 놈이 아버지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요. 상속이란 건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일괄해서 승계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을이 상속받은 권리 중에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을 추인은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은 못한다. 이게 판례예요. 추인을 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래서 A,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만에 하나 을이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을 하고 순서대로 무권 대리 행위가 있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을 함으로써 을이 단독 상속받았을 때 을은 추인 거절을 못하잖아요. 따라서 병에게 넘겨준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병 등기는 유효가 되어버려요. 즉 병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죠.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을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병에게 넘겨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즉 추인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상대방 병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최고권하고 처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최고권이 찬찬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병은 상단 경을 정해서 누구한테?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한테는 못해요.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최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선악을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방 선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즉 병이 을과 거래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을은 무권 대리다. 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최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발송이죠. 발신주의예요. 바라지 않으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 추인이 아니고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상대방의 최고권이 됩니다. 조문만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일단 최고는 우리가 민법 총칙 앞부분에서 준법률행위였었죠. 그 중에 의사의 통지였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은 선악을 묻지 않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본인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이건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철회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시간적 제한이 있네요. 추인할 때까지만 철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철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까 최고는 본인한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철회는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철회는. 철회하겠다라는 말을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계약 당시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조심하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닙니다.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하는 거예요. 아까 최고는 선악
납볼문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와는 달리 의사표시고요. 철회는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철회는 의사표시, 선의만 할 수 있고요. 본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죠. 다만 아까 예외가 있었죠. 본인이 누구한테 추인을 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더라. 이때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철회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죠. 그죠? 따라서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을 당연히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조금 있다 보게 되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 중에는 계약 이행 책임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했잖아요.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놓고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철회 효과도 두 가지.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인, 추인거절, 최고 철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 이제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 사이 효과라고 해서 무권 대리인 책임이 있어요. 자, 조문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다른 자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지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즉 무권 대리인이에요. and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즉 본인은 추인을 거절했어요. 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고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에다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돼요.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음 2항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요 경우하고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 을 이 제한 능력자라면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무권 대리인은 책임이 없다. 이런. 결국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and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요건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계약 이행 책임이 있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데 계약을 이행할까? 손해를 배상할까? 그 선택을 무권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될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한다. 상대방.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135조 책임입니다. 볼게요.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고 그 요건이 뭐예요?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하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상대방 뭐 할 필요가 있어? 뭐예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야. 그 다음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자야. 이럴 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게 됩니다. 요건 쭉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방은 선의 and 무과실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어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135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 무권 대리인은. 다만 무권 대리 행위가 허위 표시, 강의법규 위반 당연히 이거는 그냥 절대적 무효니까 무권 대리인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읍. 이 135조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요건을 갖추면 무권 대리인에게는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냐면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무권 대리 행위가 야기가 됐어요. 갑 아버지 신분증 및 서류 등을 훔쳐가지고 의리 위조할 거 위조한 다음에 병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님이 아저씨한테 땅 매각을 부탁하였다. 서류를 건네줘요. 병이 봤더니 서류가 완벽해요. 그럼 병은 유권 대리라고 생각하고 매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터졌어. 무권 대리였어. 상대방이 병한테 책임을 물어. 이때 병은 야 나도 갑의 아들한테 속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이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의해서 유발이 됐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의하여 악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만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만 136조를 규정하여 앞에서 봤던 계약의 무권대리 130조부터 13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의리,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의리, 대리인이 우리 보통 계약 체결 대리권에서 그냥 해제권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약 해제권이 없는 의리 해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136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을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이 갑의 재산으로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재단법인 설립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이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로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무권대리 이제 어려운 표현대리 남았습니다. 표현대리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